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과 지중해의 교차로 로마와 이슬람, 가톨릭 시대를 거쳐 수가 상처를 함께 지닌 역사의 나라. 그 역사 속에서 돈키호테와 게르니카 등 불후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예술의 나라. 그리고 빛나는 태양과 플라멩코의 선율이 가득한 나라 스페인. 스페인이 지닌 이러한 다양성은 오랜 역사 속에 혼재했던 다양한 문명에서 비롯된다. 지중해를 통해 들어온 페니키아와 그리스, 카르타고 문명, 스페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경제적 발판으로 삼았던 로마 제국, 톨레도를 수도로 삼았던 서고트족과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왕국 알 안달루스, 그리고 15세기 후반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가톨릭 왕국. 이처럼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거듭되는 문명의 뒤섞임 속에서도 스페인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고 이를 토대로 풍부하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왔다. 스페인 곳곳에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이는 각 지방의 독특한 특징이 되어 전 세계인을 매혹시킨다. 특히 필리페 2세에 의해 1561년 이후 수도가 된 마드리드. 스페인을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이자 400년 넘게 각 지역의 문화를 아우르고 스페인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곳이다. 스페인 중심에 위치한 이 도시는 중세 가톨릭 왕국의 정신을 이어온 곳으로 여겨졌다. 18세기 들어서는 가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만들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고 20세기에는 산업과 교통,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 다양한 문명의 흔적과 역사적 자취를 담고 있는 스페인. 풍부한 역사적 전통과 자연을 닮은 예술을 발전시켜온 나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 스페인. 매혹의 땅, 스페인을 만나보자. 대서양과 지중해가 교차되는 지점. 유럽의 한 끝에 내밀어진 주먹 모양으로 아프리카와 마주하고 대서양을 향해 있는 곳이 이베리아 반도다. 피레네 산맥으로 프랑스와 경계를 이룬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의 끝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살짝 열어놓은 듯한 지브롤터 해협이 자리하고 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이어주는 통로다. 스페인은 이 두 개의 바다와 두 개의 대륙 사이에 위치해 다양한 문명과 부딪히고 교류하며 발전해왔다.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들의 바다.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이렇게 불렀다. 가톨릭을 비롯한 동서양의 종교는 물론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 중세 3대 발명품과 같은 동서양 문물이 전파되는 교류의 앞마당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중해는 스페인에서 시작해 스페인에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스페인의 역사는 지중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고대 페니키아의 이베리아 반도 정복에 이은 카르타고의 진출. 지중해 최대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는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카르타고 이후에는 에브로 조약을 위반하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로마의 지배가 이어졌다. 로마와 게르만족의 시대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한 것은 아랍인들이었다. 척박한 사막지대에 살던 아랍인들에게 지중해 너머 이베리아 반도는 맑은 물이 넘치고 푸른 숲이 우거진 낙원이었다. 이들은 남부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알 안달루스 왕국을 세우고 1492년 가톨릭 왕들에 의해 그라나다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약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다. 이슬람 지배하의 스페인에서는 레콩키스타, 즉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국토를 되찾기 위한 국토 회복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국토 회복 운동은 약 800년 가까이 계속됐다. 그리고 1469년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 1세의 결혼. 이는 국토 회복 운동과 더불어 스페인의 종교적, 정치적 통일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처럼 다양한 문명의 지배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을 낳았다. 북아프리카에 기원한 이베로족에서 북유럽의 게르만족과 로마인은 물론 아랍인과 집시까지 아우르는 공존이다. 이렇게 스페인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만들어진 나라다. 그만큼 스페인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과 사고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2배 반의 면적, 4천만의 인구의 4개의 공식 언어, 그리고 17개 자치주로 나뉘어 각각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나라. 스페인은 그만큼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가 적고 여름에는 몹시 더운 남부의 안달루시아. 푸른 하늘과 빛나는 해변은 물론 올리브와 포도밭에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 그야말로 태양의 스페인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이다. 반도의 동쪽 끝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 사이에 자리한 카탈루니아 지방. 이곳은 스페인 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또한 노동과 조화와 예술의 스페인, 즉 가장 유럽적인 스페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 카스티아. 중앙고원의 황야지대인 메세타로 대표되는 이곳은 광대한 평원과 높은 산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스페인 문학의 대명사 돈키호테의 무대가 된 지역이다. 이처럼 각각의 특색을 지닌 스페인의 풍광은 유럽에서도 신비하고 이국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유럽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자극제를 원할 때 스페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어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카소, 달리, 미로와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다. 화려하기보다 수수하며 신비스러운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땅 스페인. 스페인은 예술가들에게는 잠시 잊었던 감성을, 여행자들에게는 삶의 여유를 일깨워주는 곳이다. 도심의 건물과 포석 하나에도 고풍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고 바쁘고 급한 현재 속에서도 켜켜이 쌓아온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특색에도 불구하고 이는 스페인 각 도시가 가진 공통의 매력이다. 그리고 수도 마드리드는 그러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에 자리한 마드리드. 해발 646m의 고원에 위치한 이곳은 1561년 필리페 2세 때 수도가 되었다. 당시 숲으로 둘러싸여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공기를 자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가 된 이후 숱하게 들어선 수도원과 집들로
숲이 베어지면서 물이 부족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마드리드는 나무와 공원으로 둘러싸여 풀과 나무와 물이 어우러지는 상쾌함을 뽐내는 곳이다. 거기에 넓은 가로수길과 기념비적인 분수들이 곳곳에 자리해 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연간 5천만 명에 이르는 스페인 관광객의 대다수가 처음 발을 딛는 도시이기도 하다.